이번에는 분만의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흐른다 하는 느낌으로 봐주십시오. 자, 먼저 분만의 과정에서 분만 1기입니다. 여러분, 분만은 크게 나누면 분만 몇 기까지? 4기까지 나눠 볼 건데, 그 중에서 분만 1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멍이 열린다, 자궁문이 열린다, 그래서 개구기 또는 개대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분만이 진행된다는 거는 진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진통도 무슨 진통이다? 진진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통은 규칙적으로 자궁이 수축하잖아. 그래서 규칙적인 자궁이 수축하면서부터 언제까지다? 완전히 열릴 때까지를 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일기 때 인부의 신체적인 변화에서는 자궁의 입구가 한 번에 짠 하고 열리는 게 아니라 열리려고 문이 조금씩 열려야 되니까 고무줄이 잡아당기듯이 열려하다가 끊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끊어지기 직전까지 잡아당겨지면 너무너무 얇아지고 가늘어지겠죠. 그것처럼 자궁의 입구가 어떻게 된다? 얇아져서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거상이 일어나면 이제 얇아지다가 이제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짠 하고 열리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개대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분만의 과정에서 인부한테는 어떤 거를 해야 됩니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묻는다면 이게 분만의 몇 기에 이루어지는 간호인지 처치인지 또는 이 처치가 왜 하는지 또는 이 처치하고 나서 간호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분만 1기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보행, 걸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진짜 진통이 일어나는 이 시기 때는 자궁문이 빨리빨리 열려야 되기 때문에 걸어야 자궁문이 빨리빨리 열리는 거죠. 수축이 잘 돼서. 그래서 걸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뭐를 한다? 관장한다는 거. 그럼 이때 관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이 되겠지만 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하고 또 하나가 어떤 것 때문입니까? 비워주면 장을 비워줬을 때 자궁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자궁 수축이 더 잘 되는 거죠. 수축을 촉진하려고. 단 조건은 조심할 거는 자궁문이 만약에 인부가 5cm 이상 열렸을 때는 관장까지 해버리면 삽시간에 다 열려버려. 그래서 진짜 아기를 분만대 올라가기 전에 벌써 아기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5cm 이상 열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 관장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면 해주면 자궁 수축도 되고 오염 방지를 위해서 일기 때 관장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분만의 과정 중에서 인부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호흡을 해줘야 인부도 진통이 통증이 덜 나고 애기한테도 산소가 더 가고 하기 때문에 훅훅 하하 훅훅 하하 이렇게 규칙적인 호흡을 하라. 라마즈 호흡을 하라. 그리고 이때 굶는 게 아니라 애기 엄마 힘 주려면 먹어야 힘이 나죠? 이러면서 식사하라 그러죠. 이때 식사는 유동식, 막 족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죠? 유동식. 그리고 이때 상모, 털을 깎을 수도 있다. 이거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깎는다는 거. 그럼 이때 털 깎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깎아요? 털난 방향. 또는 같은 말로 모발과 동일한 방향 깎는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또 분만의 과정 중에서 자궁문이 열려야 되니까 내진을 한다는 거. 내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볼 수 있죠. 내진을 하는 이유는 자궁문이 얼마나 열렸는지를 보려고 또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열렸는지를 봐야 분만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한다는 거. 그런데 내진을 하는데 내진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진을 하면 안 되는 경우 과정 중에서 언제였죠? 내진 금지 하면은 전치 태반이었죠.
전치태반은 무통성 질출혈이지만 출혈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내진을 해서 자극을 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거 외에는 내진을 한다 하는 거. 그 다음 이때 아기는 태아는 상태가 어떤지 자주 체크해야 되겠죠? 그럼 태아의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은 심장 소리를 듣는 거 아닐까? 그죠? 그래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는 거야. 이때 태아의 심장 소리는 1분에 120에서 160회. 신생아 맥박수는 120에서 140회. 태아의 맥박수는 120에서 160회. 그 다음에 8번 분만실로 1기가 끝날 때쯤 되면 옮겨야 되겠죠. 그럼 분만실로 옮기는 시기는 초산부는 완전 열렸을 때, 경산부는 6에서 8cm 열렸을 때,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태아곤란증이라고 있죠. 태아곤란증은 여러분 안에서 태아가 힘들어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아기가 태아가 왜 힘들어하냐면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태아에게 산소가 제대로 안 가서 태아가 힘들어하는 거를 태아곤란증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태아가 심장 소리를 들어보니까 좀 심장 소리가 횟수도 좀 그렇고 좀 안 좋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산소를 줘야 되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 상상을 해봐. 산소를 준다면 그 산소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인부에게 줘야 되겠죠. 인부에게 산소를 주면 그 산소가 태아에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인부에게 산소를 공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태아가 안에서 힘들어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일 때도 그럴 수 있냐면요. 우리가 임산부 간호할 때, 인부 측 간호할 때 인부가 커진 자궁이 위로 자궁 저부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똑바로 누웠을 때 복부에 있는 정맥, 혈관을 꽉 눌러버리니까 밑에 있는 피들이 위로 못 올라와서 어지럽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 체위성 저혈압이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어떤 자세를 해줘야 된다 그랬다? 좌측위를 취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부가 아직은 분만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아기가 태아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밑에 다리 쪽에 있는 피들이 안 올라와서 태아도 힘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태아 곤란증일 때는 좌측위를 취한다는 거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라마즈 호흡하면서 심호흡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처치를 했음에도 태아가 안에서 많이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계속 기다릴 수가 없겠죠. 제왕절개술을 해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요. 자, 환자에게, 인부에게 유도분만을 하는 거예요. 유도분만이라는 거는 분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걸 기다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분만을 촉진하는 거죠. 그럼 이때 분만을 촉진하게 하려면 자궁을 억지로 수축을 빨리 시켜야 되니까 자궁수축제를 줬겠지. 그럼 자궁수축제 이름이 뭐예요? 옥시토신. 투여했겠죠. 그럼 이거를 주고 나니까 당연히 자궁이 막 쾅쾅쾅쾅쾅 수축하겠지. 그럼 수축하니까 태아가 너무 과하게 자궁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니까 혹시라도 태아의 맥박이 120회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태아의 맥박은 몇 번이 정상이라 했어요? 최저가 120이거든. 근데 120번 이하로 떨어졌대요. 그럼 떨어졌으면 태아가 힘들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야? 태아곤란증인 거죠. 그럼 이때 산모는 어떤 자세를 취하냐? 이렇게 문제가 묻는다면 어느 쪽으로 눕는다고요? 왼쪽으로 눕는다 이 말입니다. 금방 설명한 것처럼 산소를 주고 인부에게 산소를 주고 왼쪽으로 누워주고 심호흡을 시킨다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만 2기입니다. 자, 분만 2기는 태아가 나오는 시기다. 그래서 태아만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태아가 나오는 이 시기 때는 구체적으로 하면은 완전히 자궁문이 열려서부터 태아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를 분만 2기라고 하겠죠. 그럼 아까 분만 1기 때는 자궁문이 열려야 되니까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거상, 그리고 짠 열리는 계대가 일어났다면 분만 2기 때는 태아가 나오는 시기니까 엄마가 인부가 힘을 꽉 주면 아기 머리가 슉 조금 보였다가 또 들이마시면 아기 머리가 들어가 버리고 또 하고 주면 아기 머리가 보였다가 들어가고,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아기 머리가, 이렇게 아기 머리가 숨바꼭질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배림이라고 했어요. 이게 일어나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숨바꼭질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계속 보이고 있을 거야. 그럼 계속 보이고 있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발로라고 합니다. 아기가 발을 꾹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발로. 되셨습니까? 이게 분만 2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2기 때 어떤 간호를 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분만 1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보행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관장을 한다는 거, 그죠? 보행, 관장, 그 다음에 또 유동식을 한다는 거, 그죠? 내진을 한다든 거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분만 2기 때는 이제 태아가 나와야 되니까 분만의 요소 중에서 만출력, 밀어내는 힘, 그걸 발휘해야 될 때야. 그래서 보갑을 제공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분만 2기는 보갑을 주는 시기야. 그럼 이때 보갑을 힘을 꽉 주는데 애기 머리가 이제 나오고 있어. 그럼 나오고 있으면 이제 그만 줘야지. 또 이때는 또 말 안 듣고 또 힘 계속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두가 만출되면 보갑은 멈출 거고, 그전에는 계속 배에다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애기 머리가 보일 거야. 그럼 애기 머리가 조금 전에 계속 보이는 현상을 뭐라 그랬습니까? 발로라고 했었죠. 이 발로가 되면 스탑! 힘 그만 줘. 힘 그만 주고 이때 뭐를 할 거냐면요, 회음부를 절개할 거야. 회음부를 절개할 겁니다. 그럼 절개하고 나서 나중에는 슈처, 봉합, 꼬매야 되겠죠. 그럼 꼬맬 때는 그 실밥은 풀지 않잖아. 흡수되는 실로 할 거니까 그 흡수되는 실이 무슨 실이다? 참고로 예전에는 나왔지만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캣컷이라는 흡수되는 실로 꼬맬 거야. 슈처, 봉합을 할 거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회음절개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회음절개술 하는 거는 분만 2기 때 하는 겁니다. 1기 때 막 힘주고 1기 때 막 걷고할 때 하진 않아요. 2기 때. 그럼 회음절개술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3번에 보시면 회음절개술의 목적은 당연히 안 찢어도 아기는 나올 수 있어.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나 더 할머니들은 아기 그냥 낳았잖아요. 그럼 이 밤에다 놓고 막 일하다 놓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는 너덜너덜 찢어질 수가 있잖아. 회음부가. 그래서 회음부가 너덜너덜 찢어지는 걸 열상이라 그래. 그래서 회음부 열상을 어떻게 하겠다?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찢어서 하는 게 너덜너덜 찢어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다음에 안 찢어도 나오긴 나오겠지만 출산하겠지만 아기 머리가 계속 낑겨 있다 보면 다칠 수가 있겠죠. 손상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두 손상을 방지하려고, 그래서 회음절개술을 하는 목적은 열상을 방지하려고, 아두 손상을 방지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간을 단축하려고. 어떤 시간? 2기 시간을. 그냥 회음부 안 찢어도 아기는 출산하겠지만 시간은 지연될 거 아니야. 그래서 2기 시간을 단축하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처 치유를 어떻게 하려고? 촉진하려고. 무슨 말이냐면 너덜너덜 찢어진 거는 여러분 어떻게 찢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찢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절개를 하는 거는 일자로 짠, 인위적으로 절개를 짠 하는 거잖아요. 어느 게 더 상처가 더 아물기가 쉬워? 인위적으로 한 게 더 아물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상처 치유를 촉진하려고, 그래서 방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회음절개술을 하고 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분만하고 나서 보면은요, 절개한 부분을 꼬맸잖아요. 슈츠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부어 있을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를 한다? 냉찜질을 해. 처음에는.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따뜻하게 할 거야. 열치료할 거야. 그래서 회음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 좌욕도 할 거고, 그리고 이때 열램프도 쬐어줄 거고 하는 겁니다. 열램프. 그럼 열램프를 쬐어줄 때는 어떤 자세로 쬐어주는 게 좋을까요? 여자 우리 소변줄 꽂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배횡와위. 열램프를 할 때도 배횡와위. 됐나요? 같이 봐주실 거.
자, 이번에는 지금 분만 2기 때 회음부 절개하고 나서 좌욕이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좌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좌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간호에서도 좌욕 나오죠. 그럼 모성간호에서도 좌욕이 나와요.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때 모성간호에서 좌욕을 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아까 말했잖아. 절개 부위 상처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또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분만 후에 나오는 분비물을 오로라고 하거든. 그 오로가 빨리 나오는데 도와주는 게 좌욕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좌욕이라는 거는 자연 분만을 한 사람들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자리 꼬맸으니까. 그런데 제왕절개는 그 자연 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좌욕은 안 해도 된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왕절개 때도 좌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음부의 절개 부위가 아니라 그 경우는 오로가 잘 나와야 되니까. 제왕절개에도 안에 자국 내 분비물 오로는 있으니까 그 오로가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 분만한 사람들이나 제왕절개를 했거나 전부 다 좌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좌욕인 거죠. 그럼 이때 좌욕할 때 물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외워야 될 숫자라 그랬습니다. 40에서 43도. 그래서 좌욕물의 온도는 40에서 43도. 또 뭐도 있었어요? 관장 용액의 온도도 40에서 43도. 그죠? 그 다음에 몇 분 정도 합니까? 주화장창 오래 하지 않아요. 얼마 정도 한다? 5분에서 10분. 5분에서 10분. 그리고 이거는 하고 나서 되게 노곤노곤하니 피곤해요. 그래서 하루에 막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4번 정도가 좋다. 그리고 수유하고 나서 하라. 왜냐면 수유 전에 하고 하면은 수유 끝나고 나서 바로 좌욕하고 쉬면 되는데 좌욕하고 나서 애기 수유 먹이려고 하면 피곤해서 수유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수유 후에 먹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하지 않나? 대변, 대소변 보고 나서 해야 깨끗하게 되겠죠. 수유 후에 하고 용변 후에 한다. 그리고 물을, 이거는 좌욕은 대야에 엉덩이를 담그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가득 담으면 물이 첨벙첨벙 넘치겠지, 담궜을 때.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2분의 1 정도 담아서 제일 좋은 거는 대야째 끓여라. 그래서 대야째 끓여서 그 물을 40에서 43도 될 정도로 식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담궜어요. 이때 담글 때는 그냥 털썩 앉아야 돼. 즉 쭈그리고 앉는다 이런 말하면 X야. 쭈그리고 앉으면 혈액순환이 아래쪽에 무릎이 꺾여 있기 때문에 피가 안 통해, 안 올라와. 그래서 그냥 엉덩이를 털썩 담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 하고 나서는 뭘로 닦는다? 뭐 휴지로 닦는다, 뭐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뭘로 한다? 타올, 종이 타올도 아니고 소독 수건으로 닦는다. 소독 수건으로 닦는다. 6번에 쪼그려 앉지 마라 라는 말 있죠. 그 다음에 7번에 허약감이나 피로감을 보이면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래서 허약감과 피로감이 생길 겁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좌욕은 혼자 둔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혼자 둔다 이런 말하면 그럴듯한 말 같지만 틀렸어요.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좌욕과 함께 뭐를 하면 좋다 그랬습니까? 아울러스 앤드 회음부 연료법까지 하면은 더 플러스가 돼서 상승작용으로 좋겠죠. 아까 말했던 회음부 연료법은 배회와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상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열램프, 금방 말씀드렸던 열램프 되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열램프는 여기 참고로 적외선 등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아니에요. 적외선은 어느 한 제한된 부분에 국소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적외선이거든. 그래서 열램프 쬐어준다 이런 말하면 적외선입니다. 그리고 언제 해주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회음부 절개하고 나서 첫날은 냉찜질, 24시간 정도 지나서 좌욕이나 열램프 해준댔으니까 24시간 정도 후부터 할 거야. 그런데 이 열램프를 쬐어주는 거는 제왕절개술일 때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상처를 빨리 아물게 도와주는 거니까. 됐나요? 그리고 열램프는 참고로 한 20분 정도가 좋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유의사항이 뭘까요? 화상 입을까봐 걱정인 거죠. 그래서 5분마다 뭐 불편한 데가 있나, 화상이 없나 관찰한다는 거.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램프는 우리가 30W로 했을 때 그리고 40에서 60W 했을 때 문제집에서 보기에서 몇 번 있었죠. 그럼 30W랑 40, 60W 중에서 어떤 게 더 전력이 세? 40에서 60이 더 세지. 세니까 거리는 조금 더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몇 센치 거리에다가 열램프를 두냐 보기에 나오면 저도 헷갈리니까 그냥 어떻게 했냐면 30이니까 비슷하게 30, 40에서 60이니까 그냥 비슷하게 45에서 60 정도 보기에서 그렇게 찾으세요. 아셨습니까? 30W는 30cm 정도 거리에 두고 그 다음에 40에서 60cm는 45에서 60 정도 보기에서 1번에 45에서 60, 2번에 40에서 60 그런 거 없어. 아셨죠? 비슷하게 와트수랑 비슷한 숫자로 거리에 돌아.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분만 2기의 태아의 위험 증상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눈도장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눈도장으로. 그럼 이때 분만 2기 때 태아가 안에서 위험하다 이 말 중에서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겠지. 어떤 거냐면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는 거는 위험한 거야. 왜냐하면 태변은 언제 싸야 되는 거라고 아동간호 때 그랬어요. 나와서 싸야 되는 거야. 태어나서. 그죠? 그런데 이거를 안에서 쌌다는 거는 엄마나 힘들어 위험해요 하는 SOS 신호라 그랬죠. 태아가 안에서 힘들어 하니까 항문 관략근이 늘어나서 안에 있는 배설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라서 태아가 안에서 힘든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다 하면은 이거는 즉시 제왕절개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응급 상황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아 심박동의 다양성이 없고 늘 똑같다든지 태아 심장 소리가 불규칙하다든지 자궁 수축 회복기가 60초 이상 지연된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잠깐 쉴 틈도 없이. 그것도 태아가 안 좋겠죠?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거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아두가 만출되었을 때 제가 태아가 다 나왔다고 안 하고 뭐만 나왔다고 지금 꼭 집어서 표현했습니까? 아두만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애기 머리만 나왔을 때는 애기 머리밖에 안 나왔는데 석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애기 머리가 낑겨 있는 상태에서 석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 아두만 나왔을 때는 목에 탯줄, 제대가 감겨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게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중요하죠. 분만시 신생아를 아기가 나오면 거꾸로 들거나 머리를 낮추죠. 그 이유가 뭐냐 많이 물었죠. 이유는 뭐다? 기도 이물질을 제거해서 기도를 유지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대를 어떻게 합니까? 절단하지. 그죠? 그럼 이때 제대를 절단할 때는 한 3에서 5cm 정도 남겨야 묶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3에서 5cm 정도 남기고 제대 박동이 멈췄을 때 컷하고 절단하겠습니다. 이때 무균적으로 해야 되겠죠. 불결하게 제대를 절단했어. 그러면 이때 태아에게 생길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이 뭐가 있었습니까? 파상풍. 그죠? 불결한 제대 간호, 제대 절단 이렇게 하면 파상풍 위험이 있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아세틱을 지켜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봐주세요. 자, 이번에는 분만의 3기입니다, 여러분. 분만의 3기. 자, 분만의 3기는 무슨 시기라고 말한다? 태반 만출기라고 하겠죠. 태아가 다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태아의 부속물 태반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때 태반이 나오면 그 태반이 혹시 찢어진 조각이 없나 확인해야 되겠지. 그래서 태반 조직을 확인할 거야.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태반 조직을 검사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하면 혹시나 찢겨진 조각이 있을까봐. 그럼 찢겨진 조각이 만약에 있다면 그 찢어진 조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궁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자궁 안에 있으면 썩잖아요. 감염 일어나니까. 그래서
분만 3기 때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분만 3기는 태반 조직을 검사할 거야. 혹시 결함된 데가 있는지, 찢어진 데가 있는지 하는 이유는 찢어진 데가 있으면 감염의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를 한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분만 4기입니다. 분만 4기는 회복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분만하고 나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때를 회복기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많죠. 이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여차 잘못하면 모성이 죽거든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성 사망의 3대 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성 사망의 3대 원인은 어떤 거 있었어? 아기를 가져서 죽을 수도 있었죠. 임신 중독증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분만하다가 또 위험할 수도 있죠. 뭐 때문에? 출혈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감염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모성 사망의 3대 원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분만의 과정이니까 어떤 상황을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출혈 그리고 감염. 임신은 끝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출혈을 봐야 돼. 출혈을. 그럼 이때 출혈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출혈은 어떤 경우 생기냐면 아기가 출산이 끝나면은요. 그때부터는 너무나 신기하게도 커졌던 자궁이 축구공만큼 커졌던 자궁이 주먹만큼 작아지기 위해서는 자궁 스스로가 막 수축을 해. 수축을 하면서 작아지거든요. 쪼그라지거든요. 그럼 자궁 수축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 자궁이 작아지는 거지. 만약에 자궁 수축이 제대로 안 되면요. 출혈을 해. 하혈을 한다고. 그래서 자궁의 수축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몸에서 인부의 몸에서 자궁 수축이 잘 되나 안 되나는 뭘로 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 배 아프거나 여러분 하면 막 배가 아랫배나 이런 데 아플 때 막 배가 뭉치고 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자궁 수축이 되면 자궁이 있던 부분이 아랫배 부분이 어떨까? 물렁물렁할까요? 딱딱할까요? 딱딱하지. 그래서 아랫배를 만져봤을 때 자궁이 있는 부분이 단단한지 아니면 그냥 물렁물렁한 배인지 그걸 보는 거야. 만약에 물렁물렁하다면 어떤 거예요? 위험한 거야. 됐나요? 그래서 자궁 수축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자궁 수축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금방 말한 것처럼 자궁의 저부가 왜냐하면 여러분 자궁 중에서 가장 윗부분인 저부에 뭐가 붙어 있었어? 태반이 붙어 있었거든. 그래서 저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볼 거야. 그래서 단단하면 수축이 잘 되고 있고 물렁물렁하면 수축이 안 되고 있고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자궁이 커졌던 자궁이 아기를 출산하고 나니까 이제 어때 돼? 작아지니까 밑으로 자꾸 내려와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배꼽 밑에서 만져줘야지 배꼽 이상에서 만져지면 안 돼요. 밑으로 아래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면 자궁이 잘 쪼그라들고 있는 거고 계속 안 내려오고 위에서 배가 그 자궁이 만져지면은 작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확인 방법은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자궁 수축이 안 되나를 확인하세요. 만약에 수축이 안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출혈이 생기거든. 그래서 출혈을 관찰해야 돼. 그리고 이때 4번에 보시면 오로도 관찰하겠습니다. 오로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를 오로라고 그랬습니까? 분만 후에 분만 후에 나오는 분비물 있죠. 분만 후에 나오는 분비물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오로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느꼈던 살점 같은 것도 있고 애기 몸에서 있던 각질 같은 것도 안에 남아있던 찌끄러기 그런 것도 같이 나오는 거야. 이때 오로를 관찰을 하라. 그리고 또 이때 환자가 오한을 호소할 수 있어. 오한을. 그럼 세 번째 보면은 분만하고 나서 24시간 안에는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추워하니까. 그럼 추워하면 열이 나죠. 근육이 막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이때 열은 감염이 아니에요. 그럼 24시간 안에 열이 나는 거는요. 왜 그렇다? 분만이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땀도 흘리고 지쳤겠어. 땀도 무지 흘렸을 거야. 그럼 땀이 나가면 탈수가 일어나서 어떤 증상이 있었습니까? 탈수시 증상에 체온이 올라간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열은 감염의 열이 아니라 탈수열이에요. 그럼 탈수열은 어떻게 하면 돼? 물을
물이 없어서 생긴 열이니까 물 주면은 열 안 나겠지. 그래서 따뜻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따뜻하게 보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약 같은 거 필요 없고. 됐나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방광, 팽만을 관찰하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처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다? 방광이 있었어. 앞에 자궁 앞에 뭐가 있었다? 방광이 있었어. 그 다음에 방광 뒤에 뭐가 있었어요? 자궁이 있었어. 그죠? 그럼 자궁 뒤에 뭐가 있었어요? 직장이 있었지. 그럼 이때 여러분 방광이 어디 있어요? 방광이 자궁 앞에 있는데 이 방광이 막 커지면 소변을 안 봐가지고 방광이 커지면 자궁의 공간이 줄어들잖아. 방광이 빵빵해지면. 그럼 자궁이 좁아져서 지하철에 낑겨 있는 것처럼 되니까 수축이 편하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서 방광을 좀 비워줘야, 소변을 보고 비워줘야 자궁의 공간이 넓어져서 수축이 잘 되거든. 그래서 방광이 얼마나 빵빵한가 이런 거를 관찰해야 돼. 그럼 이때 관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변 봤어요? 소변 봤어요? 자꾸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몇 시간 안에는 소변을 보라 그랬습니까? 6시간 이내는 뭐를 해야 된다? 자연 배뇨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6시간 안에 소변 봤어요? 소변 봤어요? 물어보는 이유가 방광이 빵빵하면 자궁이 수축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6시간 안에도 소변을 못 봤어. 방광 만져보니까 빵빵해. 그러면 이때는 방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궁 수축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안 된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소변줄을 끼워서 소변을 빼야 돼. 그럼 이때 소변줄을 계속 꽂아둘 필요는 없고 한 번 하고 빼면 되겠지. 그런 소변 삽입 방법을 단순도뇨라고 했죠. 그래서 단순도뇨를 하는 거예요. 6시간 안에 소변을 못 봤다면. 됐나요?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분만하고 나오는 분비물 오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로는 얼마 동안 나오는 거다? 3주 동안 나오는 거다. 아셔야 되겠죠? 이 오로는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 알칼리성이다. 그 다음에 이때 오로는 무슨 냄새가 난다? 이런 말하면 악취라고 하면 안 되고요. 생리혈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오로는 색깔의 변화가 처음에는 적색으로 3일 동안 나오고 4일에서 열흘 동안은 갈색이고 알아두세요. 그리고 3주까지는 백색으로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오로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취가 나고 그리고 3주까지 나오는 건데 6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거는 뭘 의미한다? 자궁 내막염을 의심한다. 자궁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분비물 찌꺼기가 많아서 안에서 썩고 있다는 거예요. 자궁 내막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봐주시고. 그럼 이때 오로가 빨리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고 오래오래 고여있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나오는 게 좋겠지. 그래서 분비물 오로가 빨리빨리 나오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나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로 분비물 배출 촉진하면 모성간호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석이, 쇠석이 하기 쉬워요, 여러분. 시험 칠 때. 그게 아니라 분비물이 잘 나오려면 아래쪽이 밑으로 내려가고 상체가 올라가 있어야 중력에 의해서 잘 흘러나가겠죠? 그런 자세가 앉은 자세지. 반좌위, 파울럿이 체위를 취해주는 것.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참고로 통목욕이 가능한 시기는 분만하고 나서 4에서 6주 그리고 분만 후에 성관계가 가능한 시기는 6주 정도. 그 다음에 자궁의 입구가 복구되는 시기도 4에서 6주. 그러니까 통목욕이 가능한 시기랑 똑같아요.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여러분 출산하고 나서 월경이 회복되는 거예요. 월경이 회복되는 거. 그럼 이때 우리 수유부 있었죠. 수유부는 젖을 먹이는 거지. 엄마 젖을. 그러니까 엄마 모유의 장점에 뭐가 있었냐면요. 배란이 억제돼서 자연 피임의 효과가 있다 그랬어. 엄마 젖이 잘 나오게 하는 프로락틴의 분비로 배란이 억제되어 자연 피임의 효과가 있다 이 말하는 게 수유할 때야. 그래서 수유할 때는 생리를 늦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리를 언제쯤부터 합니까? 젖먹이고 때는 5에서 6개월.
근데 젖을 안 먹일 때는 반대로 생리도 빨리 돌아오겠죠. 그래서 비수유분은요 5에서 6주 5에서 6주예요. 됐나요? 숫자는 똑같아. 비수유분은 생리 언제 한다? 5에서 6주. 수유분은 5에서 6개월 정도쯤에 한다.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정기 진찰 있죠. 이제 산욕기 회복돼 생식기라든지 이런 게 회복이 잘 되고 있나, 상처는 어떻게 헤엄절개한 데가 어떤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거를 보는 산후 진찰은 언제쯤에 한다? 산후 6주경에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분만 후에 비뇨기의 변화예요. 분만 후에 비뇨기의 변화. 자, 분만하고 나면 1번에 방광 근육이 어때? 늘어나서 소변이 안에서 정체될 수 있다. 방광 근육도 좀 늘어나가지고요. 소변이 안에서 머금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두 번째가 방광 주변에 근육이 있지. 그 근육이 그냥 요도 관략근 어쨌든 근육이 늘어나서요. 어떻다 방광 근육이 늘어나서 애치할 때마다 소변이 찔끔 짧기는 거지. 그걸 뭐라 그래? 요실금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때 근육을 조여주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 운동이 뭐야?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 그거를 줄여서 골반 저부할 때 저, 근육할 때 근, 골반 저근 강화 운동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야? 케겔 운동이라고 하겠죠. 케겔 운동. 되셨습니까? 케겔 운동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요실금일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간호가 뭐였어?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 한다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배뇨를 하는 거예요. 왜? 요실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변을 참는 거 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분만 후에 6시간 안에 자연 배뇨를 못했다 하면은 자연 수축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단순 도뇨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분만 후에 있을 수 있는 산모의 정서적인 면을 한번 볼게요. 자, 정서적인 면에서 글자가 한 글자 차이인데 약간 달라요. 산후, 아기를 낳고 나서 우울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울감은 그냥 우울한 감정이 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약간 마음이 센치해지고 약간 우울한 느낌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고 2, 3일 정도쯤에 나타나서 일주일 정도 되면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그냥 있을 수 있어. 그거는 뭐라고요? 우울감. 그 다음에 그런데 산후 우울증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어떤 거다? 2에서 6주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뜬금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산후기 끝날 때쯤 됐을 때 그래서 한 2에서 6주 후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약간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현실감을 잃었어요. 그럼 현실감을 잃었다는 말은 본 아기가 만약에 울어. 그럼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울면 젖 먹이고 우유 주는 게 당연한 엄마의 심리 아닌가? 인간의 심리 아닌가? 그런데 내가 엄마로서 해야 될 그런 케어도 전부 다 잊어버려. 다 잃어버려서 애기 젖도 안 먹이고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거 현실감을 잃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고 우울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애기를 케어하는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산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위험한 건데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를 푸시다가 산후 우울증이 있는 인부가 있는데 가장 위험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묻는 거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 가장 위험한 상태는 여러분 내가 우울증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자살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 아닐까? 그죠? 그래서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그런 말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죠? 사는 게 덧없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눈물이 나요. 그것보다 내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산후감염과 자궁내막염 두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후감염은 다른 말로 산후감염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열나겠지. 그래서 산후감염을 산용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나는 열입니까? 분만하고 나서요. 24시간은 지나야 돼요. 24시간은. 왜 24시간 이전은 열나도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다 그랬잖아. 그럴 수 있댔잖아요. 왜요? 탈수열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근데 24시간 이상 지나면 물도 마셨고 했기 때문에요. 탈수열이 일어날 리가 없어. 그럼 이때부터 38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이때 뭐 38도 이틀을 외울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루 지나서 뜬금없이 열이 난다면 그거는 뭘 의미한다? 산후감염을 의미한다. 그렇게는 아셔야 됩니다. 또는 산용열이다 하고 아시는 거예요. 그럼 이 열이 났다는 건 감염이 일어났다는 거고, 감염이 일어났다는 말은 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간 거죠. 그럼 그때 원인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균이 뭐다? 연쇄상구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쇄상구균 하면 뭐였습니까? 성홍열의 원인균, 산후감염의 원인균, 사구체 신염의 원인균, 그죠? 또 편도선염도 일으키는 원인균, 그죠? 그게 연쇄상구균입니다. 그럼 이때 산후감염일 땐 어떡합니까? 쉬어야 돼. 안정해야 돼. 그리고 이때 열나니까 수분 섭취해야 돼. 그리고 이때 열나니까 균인 감염으로 열나니까 항생제 써야 돼. 그리고 영양 잘 먹어줘야 돼. 이 말입니다. 간호는 특별히 외울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분만하고 나서 3일째 체온이 39.2도다. 이때 의심되는 게 뭐냐? 감염. 그죠?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열을 건드렸어. 체온을 건드렸으면 무조건 뭐를 알아? 감염하세요. 체온을 건드렸으면.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혈압이 80에 왜 이렇게 나오죠? 80에 60이다. 80에 6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어. 80에 60이고 맥박 호흡 이렇게 말했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혈압을 건드렸어. 체온은 정상인데 혈압을 건드렸으면 뭐였습니까? 쇼크, 출혈 이런 거였고, 열을 건드렸으면 감염. 됐나요? 그래서 혈압, 체온 두 가지만 보고 이게 뭔지를 구별하세요. 됐나요? 그래서 혈압 너무 낮게 나오면 출혈이나 쇼크고, 체온을 건드렸다 하면 감염이라는 거, 그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궁내막염이라는 거 있죠. 중요하죠. 자궁내막염. 아까 찌끄러기들이 안에 쌓여서 생기는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가장 흔한 산후감염입니다. 산후감염 아까 했죠.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자궁내막염이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자궁내막염은 어느 부위에 잘 생긴다? 태반이 붙어있던 부위. 그 부분이 어디죠? 자궁저부. 거기서 잘 생긴다. 그 다음에 증상은 어떻습니까? 했을 때 오로가 안에서 많이 썩고 있댔죠. 분비물이 많아서. 그래서 오로가 안에서 거품도 부글부글 하고 악취도 나고 하는 오로가 있어. 그리고 그 오로가 양도 엄청 많아. 그리고 그 오로가 나중에는 점점점 백색으로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암갈색으로 좀 지저분한 색깔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이 생겼으니까 체온도 높고요. 그리고 심하게 산후통도 엄청 심해요. 배가 아파요. 이런 게 자궁내막염입니다. 그럼 이때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모든 질병의 염증일 때는 쉬어야 돼. 그래서 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열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분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때 아까 오로가 잘 나오게 하려면 제가 어떤 자세 하라 그랬어? 반좌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오로가 여러분 빨리빨리 나가려면 자궁이 수축을 해야 돼요. 자궁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수축을 해야 쥐어 짜듯이 짜야 바깥으로 밀어내지. 그죠? 그래서 자궁이 수축이 제대로 만약에 안 되면 억지로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뭐를 쓰겠다? 자궁 수축제를 쓰겠죠. 그 약이 뭐죠? 옥시토신 쓰겠다. 그리고 또 항생제, 균 때문이라면 항생제 쓰겠다. 그 말입니다. 되셨죠? 정리하십시오.